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기의 경영학, 물러남의 역설적 미학, 박수 칠 때에 떠나라. 제10편 10번째 시간. 오늘은 사기의 경영학에서 다루는 인재 경영에 관한 내용 중에서 물러남의 역설적 미학, 박수 칠 때에 떠나라 라는 주제를 통하여 스스로 내려오라는 토사구팽의 함의를 이해하는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사구팽은 공신숙청에 살벌하고 비정한 정치 논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물러남의 미학이라는 누구나 한 번은 깊게 생각해야 할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130권, 52만 6,500자로 이루어진 3,000년 전의 방대한 중국 역사에 관한 통사입니다. 130권 전체 중에서 112권, 약 86%가 사람들에 대한 기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역사의 선명한 낙으로 각인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대리 경험과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사 중에 하나가 바로 토사구팽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자본주의에는 구조조정이라는 하두에서 또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기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토사구팽이라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이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다가온 정년도 되기 전에 퇴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사기 속의 토사구팽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가장 먼저 사용된 부분은 법녀에 관한 기록입니다. 법녀는 원나라의 구천이 오나라의 부차를 멸망시킨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구천을 도와서 부차를 멸망시키는 순간 법녀는 농공행상의 첫 번째 위치를 가질 상황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떠납니다. 법녀는 확실하게 보장된 부귀영화와 권력을 내던짐에 대하여 친구인 문종에게 보낸 편지 내용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그 내용은 날던 새를 다 잡으면 좋은 할은 거두어 드리고 또 약삭 빠른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 법이다 라고 자기 친구 문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월왕 구천은 목이 길고 입은 새부리처럼 뾰족한 것이 어려울 때는 함께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친구에게 친구여 왜 월나라를 떠나지 않는가 라는 편지를 문종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문종은 설마 하다가 편지의 예상과 같은 상황으로 내버리면서 월남 구천에게 자결을 강요받아서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큰 공을 세운 공신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제거하는 비정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절대 강자였던 초나라의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운 한나라 유방에게서도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인
한신에 대한 처사를 통해서 토사구팽을 알 수 있습니다. 한신은 전장에서의 충성과 용맹으로 초나라 항우를 제압하는 데 정말로 큰 공을 세워 유방의 통일에 큰 기여를 하고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유방은 폐업을 이룬 후에 한신이 진희와 영모를 꾀한다는 주의에 간언에 휘둘려서 결국 한신을 죽입니다. 결정적인 충정도 쓸데없는 간언에 휘둘려서 내치는 유방의 처사를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의 회사에 대하여 행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자본 투자를 통한 기술 탈취라는 케이스를 통하여 사기 속에서 나오는 토사구팽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04년도에 쌍용 자동차는 5억 달러,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185억 원이라는 규모의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의 임직원 전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R&D 및 시설 투자를 지속하기로 약속하면서 M&A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면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한 뒤 4년 만에 쌍용 자동차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파산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국에는 쌍용은 52% 구조조정을 통하고 또 48%라는 구제에 합의하면서 숨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이 갖고 있던 코란도로 대변하는 SUV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하이 자동차는 결국 쌍용차를 독자적으로 회생시키는데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결국에는 중국으로 철수를 합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철수의 변을 말하였는데 그 말인 즉슨 한국의 강성노조는 사회주의 국가 출신인 우리도 감당을 못하겠다 라며 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강성노조를 꼽으면서 결국에는 철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차 인수는 경영 정상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SUV에 관한 기술의 중국 유출이라는 토사구팽이라는 비극의 사례로 우리들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토사구팽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토사구팽을 당하는 쪽보다는 구사를 하는 쪽에서 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물류업이라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실제로는 토사구팽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의뢰하는 기업의 초창기 어려움을 최선을 다한 서비스로 응대를 하면서 나름 의뢰 기업의 성장에 일조를 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간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백업 서비스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가격만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후에 상황은 토사구팽이 되어버리는 처지가 되는 경우도 너무도 많이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늘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음에 대하여 보다 열린 자세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그리고 성실함을 유지하는 자세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떠나는 기업은 어쩔 수 없고 또 다시 새로운 기업을 거래선으로 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성실함의 지속이 토사구팽이라는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토사구팽을 당할지 혹은 구사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혜는 누구에게나 내리막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을 얼마나 슬기롭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범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느 쪽에 설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지혜와 준비된 자세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이 책 사기에서 나오는 토사구팽의 교훈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11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